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은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저는 남승모입니다. 자, 오늘도 워싱턴 정치 전문가, 워싱턴 미국 정치 1타 강사 폴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우선 그 소식부터 전해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에 미국 하원 의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됐습니다. The resolution is adopted.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And many of us on the conservative side of the Republican caucus would argue is that 해임 결의안 표결이 있었고 가결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 권력 서열 3위라고 하는 하원 의장의 해임, 미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날이 올 줄이야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 2015년서부터. 왜냐하면은 메카시의 전임자하고 전전임자가 공화당 의장들이 좀 어렵게 거의 비슷한 세력하고 다투면서 둘 다 정계를 떠나게 됐거든요. 의장직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2015년서부터는 좀 어렵다. 누가 의장이 되던 되게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은 했지만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저 파랑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의장직 승계한 지 9개월 만에 해임될 줄이야 몰랐죠. 이 해임 결의안이 발의된 거는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지금 역사상 두 번이 있었는데요. 1910년하고 2015년 있었는데 두 번 다 실패였습니다. 그 대신 실패였지만 몇 개월 만에 두 의장이 그만두게 되죠.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탄핵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실제 실력 행사로 표결로서 가결시켜서 쫓아낸 것은 처음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의회 23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런 논평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 의장은 우선 서열 3위니까 대통령, 부통령 없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하원의 모든 법안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면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대통령하고 다른 당이면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탄핵 심판, 탄핵 조사 그건 다 하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탄핵도 조사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저희 다수당이 다 먹잖아요. 위원장 자리들을. 근데 이 스티어링 커미티를 통해서 위원장들을 다 하원 의장이 임명해가지고 자기가 임명하는 상임 위원장들이 다 그 일을 다 해줘요. 상임위 위원장도 자기가 다 일일이 꽂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그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면 다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부통령 유고시에는 직접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리란 말씀이죠. 네, 되게 막강한 자리입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저렇게 물러났습니다. 차기 하원 의장을 누가 할지 벌써부터 이제 하마평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썩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생각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들이 지금 2인자인 루이지아나 하원 의원인 스티브 스클리스가 있고 근데 그분은 좀 지금 암을 걸려가지고요. 투병 중이라서 그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회복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원 법사위원장이고 오하이오의 짐 조던 의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는 좀 앞으로 뭐 공화당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되면은 부통령 후보권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원에서는 뉴욕 하원 의원인 엘리 스테파닉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분도 항상 트럼프 후보권으로 나오는데 그분을 밀어가지고 하원 의장까지 시키면은 되게 트럼프는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트럼프한테도 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왜 폴이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가 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우리는 국회의장은 반드시 의원이 하게 돼 있지만 미국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 헌법상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는 꼭 의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지금 트럼프 하원 의장 좀 미는 사람들이 좀 보니까 저희 소셜 미디어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 일부러 약간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소송 중에 너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인 이런 사건이고 앞으로 앞길을 아무도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 건지 진짜 모르고 너무 쉽게 뭐 며칠이지? 12일 날 의장을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그런 스케줄을 따라갈 거라고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좀 너무 큰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메카시가 물러난 게 트럼프 진영에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럼프 세력이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백악관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미 의회에서는 상원이 싸우고 있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신경 별로 안 쓸 거고 지금 탄핵도 별로 이제 어느 정도 중단된 상태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화당 경선 내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트럼프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 5월까지는 지금 백악관은 지금 적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만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왜냐면 정치라는 건 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때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악관 관점에서는 없어요. 공화당 내에서 다 싸우고 있고 후보들끼리 지금 경선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끼리 싸우고 있고 하원에서는 싸우고 있고 또 하원에서는 또 상원 지도부하고 싸우고 있고 민주당 경선은 재미없다.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보면은 좀 인기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경을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슈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약간 거의 그런 건. 아, 또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 공격할 적이 없다는 게 이렇게 또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미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오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9월 30일 이제 미국 정부가 예시 정지 셧다운되기 직전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임시 예산안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So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we kept the government open, kept paying our troops to finish the job we have to get done. 민주당 정부가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빼고 또 공화당 강경파가 주장해온 대규모 예산 삭감도 빼서 적당히 얼버무려서 35일짜리를 통과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불만, 공화당 강경파도 불만 이래서 오늘의 해임 사태가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메카시를 몰아낸 강경파와 민주당 전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가장 반대하고 가장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공화당 강경파하고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메카시를 몰아낸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메카시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은 뭐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중순에 다시 한번 마감 시한 데드라인이 도래할 텐데 그때 셧다운이 될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정지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원 의장이 누가 뽑히냐에 따라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진짜 모를 거고 우리가 말한 후보군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도 그것도 사실 공화당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11월 17일에 임시 예산이 끝나니까 그게 미국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이거든요. 네. 미국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에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 좀 용납하기 어려울 거고 다 집에 가서 뉴스 보고 그럴 텐데 집에 가서 고향 가가지고 뉴스 보고 그럴 텐데 뉴스는 계속 나올 거고 뭐 이것저것 문 닫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뭐 안 나온다 돈 뭐 의료보험 뭐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정치적 문제가 많을 겁니다 공화당한테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항상 셧다운 하면은 민주당은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공화당의 비판이 많이 오고 걔네들이 항상 당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기 공화당이 굳이 추수감사절 일주일 앞두고 셧다운을 할 건지는 좀 자책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임시 예산안이 추가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럴 때는 이제 30일 추가로 그러면 12월 중순으로 넘길 수도 있죠. 추수감사절 넘기고. 근데 그럼 또 크리스마스 오잖아. 크리스마스가 오죠.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그런 예산안은 통과시킵니다. 다 집에 가고 싶어서. 다 휴가 계획이 있으니까 보통은 전에 보면은 그냥 항상 24일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저기 크리스마스 앞두고는 예산은 통과시킵니다. 집에 가고 싶으니까. 연말에 가면은 이제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를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상원 지도부는 여야 상관없이 좀 하원에서 넘어오는 거를 거의 무시할 셈이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끝에 나오는 예산 법안은 지금이 상원이 생각하는 법안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만을 주도한 사람이 그 맥 게이츠 의원이잖아요. Mr. Speaker, my friend from Oklahoma says that my colleagues and I who don't support Kevin McCarthy would plunge the House and the country into chaos. Chaos is Speaker McCarthy. Chaos is somebody who we cannot trust with their word. 상당히 좀 젊어 보이고 약간 뭐랄까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던데 어떤 사람입니까? 플로리다의 하원 의원이고 하원 안에서 공화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자고 친 트럼프. 네, 친 트럼프입니다. 좀 젊고 좀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야망. 이게 하원 의원으로 그냥 평생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자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화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카시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그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의원만 유독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직접 나서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걸로는 플로리다 주지사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에 디센티스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마 지금 자리가 없거든요. 플로리다에 저기 승진할 수 있는 만한 자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 보면은 부통령 후보군으로 자기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걸리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뭐 윤리조사 지금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게이츠가. 그런데 그거 게이츠 측의 생각은 이게 다 메카시 탓이라고 생각하고 메카시도 자기를 미워하는 게 이 윤리위원회 조사 때문이 아닌지 몇 개가 지금 조사 대상이 뭐 로빙 위반하고 성매매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조사인데 그것 때문에 좀 사이가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맷 게이츠 의원이 개인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것을 하원 의장이자 자기 당 대표인 메카시가 자기를 뭐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둘의 사이가 나빠졌을 수 있다. 그리고 맷 게이츠가 이렇게까지 강성으로 나가는 것은 어쨌든 자기 몸값을 높여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받으려는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뭐 트럼프가 지시 내지는 묵인했다고 보기는 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프리덤 코커스라고 불리는 뭐 우익 극우 진영의 모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 프리덤 코커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프리덤 코커스라는 단체는 좀 하원에서는 공화당 내 극우 단체인데요. 40명의 의원이 회원이고 그중 저기 이번 맥카티를 쫓아낸 8명이 그 코커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밀어낸 걸 다 프리덤 코커스 탓이라고 하기가 힘든 게 40명이고 8명만 거의 20%만 이걸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덤 코커스 반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40명의 많이 안 되는 숫자가 반란해가지고 프리덤 코커스의 구테타라고 하기는 힘든데요. 그 전신도 있고요. 티파티라고 2010년서부터 활동한 티파티 코커스가 지금 우리가 아는 프리덤 코커스가 됐는데 그 두 차이점은 프리덤 코커스는 의회 안에서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고 구테타를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티파티는 2010년서부터 공화당 경선 선거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힘을 보여주고 좀 당에 좀 무시 못하게 경선에서 좀 탄세를 한 집단이어가지고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 8명이 이번 메카시의 해임 사태를 주도했지만 전체 프리덤 코커스가 나선 것이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216표)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강경포가 8표, 나머지는 전부 이제 민주당 표였단 말이죠. 자, 민주당이 이렇게 당론으로 메카시를 몰아내자 이 표를 던진 원인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미워하는 기세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메카시 때문에 트럼프의 부활을 좀 인정하거든요. 메카시 아니었으면은 1월 6일 난동 특위 조사 제대로 했을 거고, 그리고 몇 가지 그 이후로 좀 합의 본 거, 협의한 걸 또 어긴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을 못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5월이죠.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었고 또 민주당 손을 잡는 게 독배가 될 거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보안 내지는 뭐 합의안을 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메카시가 있는 게 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솔직히 메카시 때문에 이게 지금 셧다운이 안 갔는데 의아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맞긴 맞습니다. 저도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devil you know beats the devil you don't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가 아는 악마가 차라리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카시는 다 아는 존재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적용될 줄 알고, 그래도 다음에 메카시 쫓아내면 누가 올지 모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번엔 다 같이 200 몇십 명이 같이 민주당은 꼭 한 표도 진짜 벗어나지 않고 이번에 해임을 밀어낸 거는 아마 그 정치적 철학 때문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철학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게 돼요, 이 사람을. 가끔씩 이런 협의한 거를 어기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메카시를 안 믿는 그런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 데블스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The devil you know Devil you know beats 이긴다. beats the devil you don't. 이게 한국말로 의역하면 뭐 구관이 명관이다 뭐 그런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느낌이죠. 메카시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너네 메카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은 한국 국회랑 비슷하게 과반수 표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기관이잖아요. 다수당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런 소수당하고 하원에서는 손잡고 뭐 딜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번에도 메카시가 민주당한테 우리 같이 도와달라 요청도 안 한 바 있고, 했어도 이상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민주당은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폴공 선생님 모시고 미국 권력 서열 3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된 소식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